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 또 범위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이지만 정기적으로 준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이 통상임금의 향방을 가를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리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계 측입니다. 한국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상임금 가장 핵심적 쟁점은 역시 정기적 상여금 이게 바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건데 재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 통상임금 관련해서 그동안의 산업 현장에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과 노사 간의 협약이든 그런 걸 통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판결은 작년에 최초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 판례 법리에 대한 논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 법리에 대해서 아마 전원합의체를 열게 된 계기도 관련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최근까지도 어느 판결에서는 포함이 된다, 또 어느 판결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54년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현장에서 판례와 행정 지침과 노사 간의 인식이 통일되어서 임금기를 넘게 지급되는 1개월을 넘어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그다음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희망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월말이든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 이외에는 예.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그렇다면 재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바로 이것만이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통상임금 관련되어서 해외 입법률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임금 지급기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네. 우리 법률에 보면은 그 월급은 아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뭐 여러 가지 해외 사례나 저희들이 이때까지 산업 현장에서 안착되어 왔던 인식의 노사 인식이나 협약의 모습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1임금 지급기 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996년이죠. 네. 그 1개월을 그러니까 한 달마다 주는 게 아니더라도 2달, 3달 이렇게 주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준다면 그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거기에 저희들로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학계나 그런 데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판례에서는 1임금 지급기, 그냥 1개월 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 산정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96년도에 나왔던 판례가 그 1임금 지급기 내지는 1개월 넘는 단위로 지급된 각종 금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본다라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대법원의 법원 조직법상에 판례를 분명히 전후가 변경이 되었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례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판례가 나왔을 때도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알 수 있도록 판례 공부에도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학계나 또 법조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 과거 10년 전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 당시 아마 그 재판부가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전원합의체를 개최하는 걸 보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재계는 어쨌든 우려를 하는데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원 판례에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그 동안에
3년치 비용을 다시 지불하게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3년치 부분을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미니멈으로 한 약 38조가 나옵니다. 3년치 소급분이 38조. 38조에다가 또 아시겠지만 소송이란 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보통 1, 2년이 지나갑니다. 뭐 네. 하급시부터 시작하면은 그럼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비용이 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한 14조 원 정도가 일시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돈을 일시에 갑자기 마련해서 지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따라서는 도산을 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급해야 될 부담금이 커지면서 예, 기업의 그렇죠. 경쟁력이 예. 줄어든다. 예, 때로는 뭐 도산 위기도 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실제로 이 비용을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말씀하시는 고용률을 높이는 대로 이제 일자리 문제로 환원을 해서 그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약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 걸로 이 비용으로 하면은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까지 치면은 기회 비용까지 치면은 상당 부분 국가 경제 전체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차라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비용으로 추산을 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환원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존에 주로 이제 이 OT 수당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 또 금액 자체가 큰 업종들이 계시는 대기업 정규직 부분으로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불을 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현장에서 근로자 간에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지 알겠습니다. 못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본 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이게 노동계 입장이죠? 네, 당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례도 그러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서 모집 공고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집 공고요? 예, 모집 공고에 보통 뭐 기본급 얼마에 상여금 뭐 몇백 %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상여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근기법 56조에 있는 그 통상임금의 성격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법의 취지고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상여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직장인들 자기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복잡해서요. 근데 월급 봉투를 살펴보시면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부분의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초과 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뭔가 수당을 만들어가지고 통상임금을 낮추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노동계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두 달, 세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준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뭐 저희들 주장이기도 하고 이미 뭐 판례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부담이 가중이 돼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까 한본 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도산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38조 얘기하시는데요. 네. 이게 뭐 기준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자체 신빙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민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 채권은 3년만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예컨대 뭐 대법원에서 판결 난다 해가지고 모든 직장인들한테 다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시죠. 일일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를 상대로 이런 소송,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런 소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도 뭐 이본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예컨대 재계가 그 38조를 일시에 부담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대변인님? 네. 아, 네. 네. 지금 그 사용자 측에서는 임의로 통상임금을 조작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네. 이게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네.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작년에 버스 업체에서 상여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랬으면 노동부에서 행정 지침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줄소송에 대비해서 일부 업체겠죠. 뭐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포괄 역산 임금제라는 또 편법적인 임금 체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더 좁히는 이런 방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대법원의 판례 이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있는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급이 5,000원이다 하면 시간 외 근로는 50% 할증을 해서 7,500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 체계를 뒤죽박죽 고우면서 오히려 그 시간 외 근로수당이 3,500원, 4,0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뭐 일부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편법이고 위법이고 조작입니다. 네. 그런데 통상임금은 어쩌면 노사 간의 합의 이런 걸 통해서도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노사 간의 대화에 참여할 생각은 있는데 노동계가 좀 완강하다. 그래서 그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합니다. 1%대 99%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사 관계로 보면요.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이 10%에 불과합니다. 이거야말로 10%대 9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노사가 대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특히나 생활상의 그 예민한 문제인 임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네. 통상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 문제이고 인권 문제,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얼마나 더 주고받느냐 이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그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노동계 그 대법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바라는 게 있다면, 특히 요구하는 게 있다면 호소의 한 말씀도 해주시죠. 네, 통상임금 문제를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노동부가 직무유기 혹은 월권을 한 것이 가장 1차적인 요소입니다. 20년 동안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행정지침을 바꾸고 노사관계를 정돈해 주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시기에 통상임금 문제가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과 문제가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비정상적인 행태가 바로 미국 가서 소송 당사자 아닙니까? GM CEO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미국 기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기업을 위해서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론 이제 공개 변론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정호희 대변인님. 네네.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이었습니다.